자, 정보를 어떻게 드릴 거냐? 첫 번째, 얼마나 벌 수 있냐? 두 번째,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세 번째,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기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전단지 아르바이트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그냥 가볍게 전단지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면은 사업체가 자기 물건이나 자기 상품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인쇄물을 만들어냅니다. 그 인쇄물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주는 사람을 우리는 전단지 아르바이트라고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전단지 알바.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지금 시급 최저임금이 1,59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590원에서 만원 정도로 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단지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없기에 거의 대부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풀타임 같은 경우는 다른 업이랑 겸업을 해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거를 부가적으로 하는 것 뿐이고요. 전단지 아르바이트만 하는 경우에는 파트타임으로 한 일주일에 한 15시간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일, 직종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냥 대부분 그냥 주에 15시간 일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최저임금으로 주 15시간씩 일했을 경우에 주에 약 12만 8,850원 정도 벌게 되고요. 그게 한 달을 4주로 봤을 경우에 약 51만 5,400원 정도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급 만원일 경우에 주에 15시간씩 근무했으면 한 주에 15만원, 그리고 한 달을 4주로 쳤을 때 한 달에 60만원씩 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단지 아르바이트 경우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키기 때문에 주 15시간 이하로 일을 하게 되면 다대보험 대상자가 아니고 주유수당, 퇴직금 등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뭐 여기 예외 조항이 존재를 할 텐데 일단은 주 15시간 일을 하면은 이런 조항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시급 말고 장당하는 아르바이트도 있습니다. 장당하는 아르바이트는 50원에서 한 150원 정도로 가격이 분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 100원 계산 시 하루에 500장씩 돌린다고 계산을 하면 하루에 5만원이고 주 3일만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한 주에 15만원, 그렇게 되면 4주에 60만원이 되겠죠. 시급으로 하는 전단지 아르바이트와 장당으로 하는 전단지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아르바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구할 수 있나?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알바몬, 알바천국, 사람인 등등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14살 정도 되면은 제약이 많습니다. 부모님한테 동의하는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이런 동의서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되는데요. 뭐 그냥 안 받고 시키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집니다. 근데 요즘엔 대부분 서류를 다 내게끔 하죠. 동네 작은 가게들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니까 그것도 이제 잘 보고 있다가 말을 해서 이제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일단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사람인 이런 곳에서 전단지 아르바이트 구함 이런 게 올라오면 일단은 뭐 나이가 적혀있든 뭐 안 적혀있든 일단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하고 내 나이가 이런데 할 수 있냐 라고 일단 물어보시고 안 된다 이러면 끊고 다른 곳에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 시도를 하셔야지 한 번 더 일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시도를 많이 하시고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주택가에 이제 전단지를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전단지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 이런 아파트를 가면은 전단지 뭐 500장이든 600장이든 단지가 600세대에 이래버리면은 붙이기가 엄청나게 쉽겠죠. 아파트는 이제 경비가 있고 또 요즘에는 보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들어가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경비한테 걸렸을 경우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경비가 쫓아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 생겨도 그냥 무시하고 아니면 무시 또는 그냥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대면 대 대면에 주는 경우는 이제 길을 가다가 전단지 아르바이트 하는 거를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전단지를 직접 이제 받았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단지를 다 받아줬나? 내가 그걸 받기 싫어서 무시하고 지나가지 않았었나? 그 상황이 이제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내가 닥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저기 전단지를 뿌리고 있으니까 피해서 지나가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전단지를 받고 그냥 그 자리에서 버리거나 그런데 이런 상황은 상처받지 마시고 어차피 그 사람들은 전단지를 주는 나를 거절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을 거절한 겁니다. 그 전단지를 받는 상황이 싫어서 거절한 거거나 그냥 그 전단지를 받으면 쓰레기가 되니까 귀찮아서 거절한 거기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 주면 됩니다. 그냥 전단지도 받는 것도 많이 그냥 건네면 확률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그냥 주고 그냥 안 받네 그러면 딴 사람은 주고 안 받는 딴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전단지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이제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있었던 썰이나 있었던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올려주시면 그런 상황들을 부합하고 이렇게 해서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할 때 있을 수 있는 일 이런 걸로 또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알려드릴 거니까 그런 댓글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했던 직업이나 제가 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올릴 건데요. 제가 했던 일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 처한 학생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이 정보를 몰라서 일을 못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았으면 해서 그런 사람들이 보고 용기를 가지고 시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남깁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